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이슈보다는 테마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똑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주식 도우미가 될 수 있는 주식 길잡이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유망 업종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가장 유망하게 움직일 그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슈를 교육하는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종목 교육을 할 수 있는 종목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노란톡방에다가 드린다는 점입니다. 생방송 50분이 지나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바로 닫아지기 때문에요. 확인을 하시든 저장을 하시든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익의 행복을 안겨다 드리는 분입니다. 바로 확실하고 안전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분인데요. 바로 박건영 대표님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똑똑한 주선생 수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우리 시장 정말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계좌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시장을 따뜻하게 난로처럼 녹여줄 분 제가 오늘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2주 만에 찾아뵙는 분인데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건영 대표님이신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눌림을 받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연일 갈아엎고 치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매크로 악재가 더 이상 나올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합주기로 지금 경기 침체 리세션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래 대금은 점점 줄어들고 유동성은 점점 더 빠지고 있으니까 많이 힘든 시장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산타랠리는 없었어요. 사실 지난해도 없었고 지지난해는 조금 그 유동성 장세로 약간은 그런 의미를 부여했지만 매년 산타랠리는 없어 왔다고 제가 방송마다 이렇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기대 많이 하지 말자 이랬는데 그래도 너무 기대를 안 하게 하는 시장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오늘도 핵심 종목만 엄선해가지고 제 무료 노란톡방 하단에 링크 나오시죠? 하단을 찰칵 찍고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종목 공개를 하니까요. 많이 참여 바라겠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힘들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익 챙겨다 드릴 분 바로 박건영 대표님입니다.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근데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맞습니다. 사실 BOJ 그 일본 은행에 대해서 엔화 강세 그리고 원화 그리고 달러 약세의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사실 일본까지 이렇게 우리 시장을 괴롭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일본은 사실 2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국가인데 제발 좀 인플레이션 좀 와라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이제 다시 또 긴축 경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아시아 시장이 어제 전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최근에 리오프닝 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방역 완화를 해보니까 이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망자가 나온다는 외신 보도도 있고, 물론 중국 당국에선 사망자 집계를 하루 한두 명밖에 하진 않지만 도대체 이게 미궁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사실상 보합이었죠. 이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참 침체적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트리거를 더 가져오는 것은 국내 증시가 지금 금투세, 대주주 양도세 그 법안이 아직도 지금 여야 간에 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참 올해 실효성이 있는 거래일 배당나기를 포함해서 주주 기준일을 포함하면 27일까지인데 아주 화가 납니다. 화가. 사거래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실효성 있는 거래일이. 근데도 지금 세금 얘기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는 장세예요. 소위 말해 정신이 없는 장세. 그래서 어차피 올해 연말은 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금투세 결국에는 또 어떻게든 처리가 되고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는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겠지만 우리는 또 1월 장세를 또 준비해야죠. 원래 연말마다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로 회피 물량, 세금 회피 물량이 융단적으로 개인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증시 분위기가 원래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좀 날씨도 춥고 오늘 또 수도권 폭설 왔죠. 그래서 꽁꽁 얼어있는 날씨에다가 주식시장도 꽁꽁 얼어있는데 그래도 따뜻한 이제 좀 내년 1월 장세를 조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내년 장세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 보시면요, 이 모든 말들이 다 증명되는 듯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 이 하락장,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런 수익을 봤을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한 수익률인데요. 생방송만 보셨더라도 진성TEC, NBT 그리고 TSE, 대한항공, 삼강 MNT 같은 종목들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 이 모든 수익률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진성TE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우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주인데 사실 이런 타점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 포인트로 이렇게 이 모든 종목들을 다 공략을 하신 건가요? 10종목이 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종목이 이제 전광판에 좀 많죠. 근데 제가 종목 공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알짜 종목만 항상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로 엮이거나 오실적주로 엮이거나 펀더멘탈이 좋아서 아니면 이슈로 조금 엮이면서 항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터지는 그런 약간 매매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TEC 이거는 사실 제가 국내 대표 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저 종목을 사실 올해 상반기 때부터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만 원 초반대 시절부터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관심 종목으로 거의 매달 공유를 했던 종목입니다. 결국에 바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뒤에서 뭐로 엮이면서 네옴시티나 아니면은 인프라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화려한 퍼포먼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딱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이 없는데 실적이 꺾인 것도 없을 때, 관심이 없는데 펀더멘탈은 더 좋아질 때, 이럴 때 항상 접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최근에 또 시장이 힘들게 되면서 테마주들이 이곳저곳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테마주의보가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저런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가진 종목들 좀 보완하면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종목을 조금 이렇게 좀 물색해 보면서 이렇게 시장을 견디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진성티 씨처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 대표님만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져가셨습니다. 후에 테마로 엮이면서 또 이렇게 32.30%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셨는데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사실 대표님 아까 언급하셨듯이 최근에 시장이 이제 뚜렷한 이슈 없이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 테마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원래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소형주들 불순하다고 제가 좀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작전 세력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항상 움직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항상 괴롭게 합니다. 저런 거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거 보면은 소위 말해서 좀 현자 타임이 온다고 좀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종목, 뭐, 우량주, 뭐, 펀더멘탈 좋은 거 들고 버티는데, 저런 애들은 쑥쑥쑥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항상 눈 돌아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게 편승했다가, 올라가는 거에 편승했다가는 정말 크게 다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사실상 코스닥이 상장 종목이 1,600 종목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반 이상이 회사의 존속 가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절반 이상이 시가총액이 작고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앙상한 뼈가 조금 살짝 이제 좀 거기서 살을 다시 찌워주면 몰라도 사업할 생각이 없는 회사들이 거의 코스닥에 거의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건드리셔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 저는 이렇게 반대로 반문하고 싶고 그런 종목으로 투자 성공하는 사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이 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눈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힘들더라도 지금 어떻게 또 현금도 없고 막 물려있는 건 엄청나게 많고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조금 저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이제 모두가 다 많이 낮춘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일 때 더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10년 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엄선해서 수익을 보장드립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생방송 50분 동안만 함께 하셨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종목들 모두 다 나눠주십니다. 진선 TC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업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32.30%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NBT 같은 경우에는 광고, 웹툰 관련주이죠. 24.79%를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나도 이렇게 수익의 행복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의 남자, 반도체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시는데 전문가님, 사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반도체도 네. 그렇고. 근데 또 내년에는 이 업황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2차 전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정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면은 한국 증시에서 증시가 조정이 왔는데 시장 프리미엄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멀티플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낀 업종에서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그간 잘 버텼던 업종이나 퍼포먼스가 좋은 업종에서는 평가 차익이 좀 더 많이 부담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새해 다시 또 그걸 재면서 하든지 이런 관행들이 한국 증시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업종은 요새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하이 공장 감산 얘기가 꽤 당연한 수순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기차 수요가 지금 30%, 40%까지 피크를 경신하고 있는데 자동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구 재고 교체 수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계 침투율이 이미 30% 넘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테슬라 자체에서 수요를 조절할 그 공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그 외에 미국 유럽만 본다면은 지금 한국 전기차 시장이 배터리 그 국내 배터리 셀 업체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제 SK 온이 된 거죠. 걔네들만 해서도 실적이 다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프리미엄 받던 업종에서 좀 프리미엄을 조금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시크리컬한 업종이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도 이제 좀 사이클을 이제 어느 정도 민감하게 예측을 하긴 하는데 항상 거의 다 틀려왔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반도체라는 건 디램,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현물 가격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 현물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현물가를 거의 2년 전부터였죠. 2년 전 유동성 장세 오고서 이제 2021년 하반기쯤 됐을 때부터 반도체 겨울 온다, 반도체 겨울 온다. 계속 기우제만 지냈다가 이번에 경기 침체 오면서 사실 들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던졌는데 한 번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업종이 시크릿거라고 조금 이제 권위 있는 증권가에서도 많이 맞추기가 힘든 업종인데 그래도 지금 경기가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강한 긴축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뇌관이 터져서 소비 침체로 오고 레버리지를 과거에 썼던 과거에서 디레버리징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경기가 많이 좀 수축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IT 수요, 서버양 수요를 봐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조금 줄이고 있고 사실 몸을 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이 부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그때 돼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항상 뽑는 종목이 뭡니까? 증서라는 기업입니다. 증서라는 기업.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도 증서를 2배, 3배, 4배씩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반도체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회사를 계속 몇 배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만 조금 알짜로 압축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은데도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 보시면요. T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이죠.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상신 EDP, 그리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모두 다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나도 이런 수익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3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알짜배기 종목들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네. 우리 노란 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가요? 노란 톡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잠깐 PR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홍보 좀 할게요. 연말이니까 매년 연말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과는 별도로 종목 선물 자료집이 나갑니다. 하단에 자막은 안 뜰 텐데 제가 이렇게 직접 스피커로 말하겠습니다. 연말 특별 자료집이 나가니까 무료 노란 톡방에서 얻어가시는 게 정말 많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자, 무료 노란 톡방에서는 이렇게 매일 국내 및 해외 시장 상황 정리를 하고 종목과 산업별 이슈 체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공유 드렸는데 공유 드린 종목을 그냥 멘트 없이 여러분들께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 알짜 같은 멘트들이 항상 공유가 되니까 주식 투자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는 이렇게 좀 낯간지럽지만 수익 인증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수익 인증을 제가 하나도 위조와 날조 없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 소중한 수익 인증을 이렇게 좀 떠와서 이렇게 좀 자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좋은 종목을 얻어가셔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나오시는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다. 자, 수익 인증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수익률도 있고 200%가 넘는 수익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좋은 종목 공유하면서 웰빙 투자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나도 웰빙 투자하고 싶다. 우리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는 또 연말에 특별히 연말을 대비해서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종목 자료집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알짜배기 코멘트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코멘트 다 듣고 싶다, 종목 자료집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키워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산타랠리는 올까? 국내 핫했던 이슈 탑3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번 주죠. 그런데 산타가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암울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이슈를 세 가지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튬입니다. 리튬을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서 감염자가 폭증세에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비대면 관련주, 뭐 원격 의료 관련주, 의료기기, 의료 소재, 제약 이렇게 넓게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바이오와 이제 제약사들이 조금 강한 순환매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는 의료기기와 제약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콘텐츠 미디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공유 드렸던 종목 중에 뭐 공유 드리고 나서 바로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이 있었죠. 무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종목 외에도 오늘도 또 이쪽 한번 다뤄보면서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OTT 시장 뭐 개화 기대감이라는 게 조금 있고 또 2016년 이후로 한한령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조금 행해져 왔는데 좀 보복적으로 근데 이게 조금 완화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토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리튬입니다. 리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리튬이 통상 배터리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죠. 이 배터리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 원소를 리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앞서 확보하려고 지금 혈안이 된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건설 부문에 쓰입니다. 건설 부문. 건설 부문에서 이제 바닥에 타일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재료가 리튬이 들어가는데 여기 제가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통상 보시게 되면은 현재 리튬의 사용처별 비율을 나눠보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39%에서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 관련한 세라믹에 제조하는데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보다 중요한 거는 뭐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재료와 소재 확보에 지금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그 어떤 그 금속 원소에 대한 그런 테마성이 좀 시장에 불붙게 되면서 특히나 요 근래 뭐 이제 요새는 조금 뭐 다시 좀 빠지는 추세지만은 강한 좀 그런 테마 순환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튬을 통상 이제 하얀 석유라고도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공학적인 명칭이 리튬이온 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휘발유로 이제 기름을 떼서 갔는데 이제는 리튬을 떼서 간다 그래가지고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을 몇 개 살펴볼 건데 대부분이 다 좀 테마주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뭔 종목들이 있냐? 포스코홀딩스 첫 번째, 두 번째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세 번째 웰크론한테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 철강회사죠. 철강회사하고 이제 사업회사였는데 홀딩스 지주회사로 바꿔버리게 되면서 이제 리튬 2차 전지, 원소재, 그다음에 수소 다 엮어가지고 지주사 체제로 출범하게 되면서 리레이팅을 다시 새롭게 조금 받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로 가장 실체 있게 엮이고 뭘 뽑아내고 뭘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아주 좀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부침이 있는 것은 철강 경기가 굉장히 시크릿컬하기 때문에 철강이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 산업이죠. 그리고 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ESG 정책과는 조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철강주로 시크릿컬하게 움직였는데 지난해 상반기쯤에 홀딩스 지주회사로 출범하게 되면서 야, 더 이상 철강회사로 우리 평가하지 마. 우리 이제 신사업도 하고 리튬도 있고 우리 리튬 호수도 그 가치가 좀 충분히 리레이팅 될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좀 리레이팅을 겪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주사들이 리레이팅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선순환적인 지대구조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성공적인 사례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웰크론한텍입니다. 이 종목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얘는 대표적으로 그냥 플랜트 만드는 회사인데 리튬 관련주로 엮였어요. 엮인 이유가 포스코의 관련 리튬 관련 설비, 수산화 리튬 관련 추출 설비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리고 본업 부분이 사실 크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리튬으로 엮여서 사실 살짝 올라갔는데 그것도 사실 실체를 보게 되면은 그냥 관련 설비를 납품했던 전례 그것도 거의 6년 전에 납품했던 전례를 시장에서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얘도 리튬 관련주야 이러면서 좀 분리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이 종목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좀 요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종목이 참 정말 뭐 몇 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는 과거에 리튬을 사왔던 기업이에요. 사왔던. 근데 다시 리튬을 상업화해서 판다는데 그 판다는 그 실체와 논과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도대체 추출을 어디서 하고 상업적인 생산을 포함해서 양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요. 그냥 테마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 이미 몇백 간 상황에서 지금 뭘 먹을 거 있다고 들어갑니까? 실적도 형편이 없고 본업도 엉망이고 리튬이라는 회사로 또 이름도 아주 멋있게 바꿔버리면서 원래는 코리아 SE라는 회사예요. 아주 그냥 본업 가치도 낮은 회사.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례를 좀 포함해서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코스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참 핫한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를 가져와가지고 국내 학계 권위자, 교수, 공학자, 뭐 산업계 권위자, 대기업 임원진 다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세운 다음에 굉장히 회사 홍보를 해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 뭐 아주 좀 그 IR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는 회사들은 결국에는 뭔가 좀 그 조인도우처럼 뭔가 보여주는 걸 항상 중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진짜 제발 좀 조심하자. 오르기 전에 내가 캐치할 일도 없고 이미 나오고 나서야 뉴스가 한참 터져 나올 텐데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회사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좀 살짝 흥분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이것도 리튬입니다. 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그냥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도 리튬 관련주로 엮이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테마주는 그냥 시장에서 엮기 나름이고 본업도 원래 엉망이고 시장에서 존속 가치 없는 소형주들이 테마로 엮어서 움직이는데 그 테마가 다음 달만 되면 또 수십 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기존 테마는 잊혀지죠. 잊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반토막이 나거나 반에 반토막이 나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테마는 항상 시장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 테마에 너무 혈안이 돼서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제가 보는 리튬 탑픽 종목은 뭘까? 방금 설명을 계속해서 해 내려오면서 전부 다 테마주고 전부 다 안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제가 좋게 보는 건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 미리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종목명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리튬 관련주로 탑픽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관련돼서는 지금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을 무료로 노란톡방에다가 드립니다. 이 종목명 자료집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종목 자료집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노란톡방 안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연말에만 볼 수 있는 연말 종목 자료집까지 공개되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은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이건 또 어떠한 이슈로 포착을 하셨나요? 네, 오늘 중국에서 이제 좀 방역 완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서 감기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들리게 되면서 그리고 국내 이제 관련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관련 이제 의료기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 섹터에서 좀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조금 뽑아왔는데 우선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그리고 올해 이제 1월이었죠. 1월에 오미크론 사태도 이제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감기약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내 이제 공급망도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원래 계속해서 데자뷰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슈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도 많이 나온다 이런 소식들에 특히나 중국에서 국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순환매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약 섹터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하이로닉, 그다음에 하나제약, JW 중해제약, 바텍,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관심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엮이는 종목들입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고 나서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비대면, 언택트라는 관련주로 엄청나게 엮이면서 이 종목도 굉장한 좀 테마 딱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바텍이라는 종목은 의료기기 종목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아시다시피 조금 이슈를 좀 머금고 올라온지라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여기가 제가 이제 마우스 움직이는 쪽이 2022년 1월입니다. 1월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면서 국내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이제 이슈를 머금고 한 번 강한 순환매를 보였다가 오늘 이제는 중국에서 이제 터지겠다 이러면서 강한 순환매를 보였던 의료기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제약사죠. 감기약으로 엮이는 겁니다. 감기약으로 엮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한 순환매가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윗꼬리를 달고서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보니까요. 금일 장중에 24%, 고가 24%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종가는 좀 밀려서 윗꼬리를 많이 보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관련한 그 국내 생산 기업들이 사실 수십 개, 더 넓게는 중소기업까지 하면 수백 개,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상장사로 엮이는 회사들이 하나제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사가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또 히든 종목에서 또 그 감기 관련한 그 좀 제약사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JW 중해제약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중간중간에 순환매를 보였다. 보통은 자 이런 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사실 바이오로 크게 범주로 엮여가지고 투심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데도 바이오 섹터로 살짝 성향이 분리가 되면서 투심이 마냥 좋지는 않았던 과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엮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그런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살짝 강한 순환매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가를 이게 한 23%가량 형성하고 종가는 또 이것도 밀려 마감했는데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세만으로도 종목을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체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종목이 사실 상장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거의 IMF, 우리나라로 치면 97년 외환위기 때 상장이 된 회사인데 엄청난 업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그냥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언택트 그리고 오늘도 또 언택트 그런 언택트 관련주로만 조금 분류가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실적을 막상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볼만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테마주로 조금 엮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1,000억이에요. 1,060억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텍이라는 기업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주로 들어가고요.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데 수출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실적 같은 것도 놓고 보게 되면은 거의 4개년 연속 순성장을 이루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수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또 환율도 중요할 거고 최근에는 달러가 조금 꺾이게 되면서 다시 또 수출 기업들의 좀 이익성이 좀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다 환율 영향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다음에 이제 바태까지 보게 되면서 의료 쪽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 세 글자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진성 TC 이런 종목은 사실 제가 아무리 안 가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그때 뚝심 있게 조용할 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 그러한 좀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사실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볼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둘 셋 할까요, 아나운서님? 네. 하나 둘, 셋. 셋. 네. 자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올렸어요.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노란 톡방 안에 의료 탑픽 종목에 관련된 탑픽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폭증세의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의료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탑픽 종목들 지금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만 또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연말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연말 종목 자료집까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종목 자료집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요. 이 생방송 50분에만 집중하고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기만 하셔도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준 진성TC, NBT, TSE, 대한항공, 삼강, MNT 같은 이 모든 종목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률표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이런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화랑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사실 이제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소비 아주 크게 중국이 대국이다 보니까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안 엮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 TV 채널에서 한한령이 드디어 6년 만에 어느 정도 좀 해제가 될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K-드라마가 뜰 수 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인가 안우이성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을 예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불게 되면서 미디어, 그다음에 콘텐츠, 종합 엔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살살 부는 것 같습니다. 자, 2016년도 한한령이 실시가 되면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외교 관계가 거의 최악으로 치달았었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소국이 대국한테 감히 어디서 이러면서 어흥을 했습니다. 그 뒤로 산업계 피해가 우리나라 산업계 피해가 엄청났어요. 한한령이라는 게 실시가 되면서 한중 외교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한류라는 열풍도 식게 되면서 산업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향으로 매출 비중이 큰 소비주, 대중소비주, 넓게는 화장품, 그다음에 소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비재, 그다음에 또 게임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엔터주도 있을 것이고, 아주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실시 이전에 국내 기업들이 2016년도 이제 사드 배치 이전에 2016년 이전만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거의 2년 동안 게임 수출을 수십 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한령이 실시가 되고서 단 한 개,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좀 수출이 되고, 그 뒤로는 한한령이 실시가 되고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한국 증시 내에서 과거에 이제 대중소비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국 증시가 굉장히 버블을 구사했을 때 한국 증시도 같이 따라갔던 어느 정도 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그런 향수를 아직 못 잊는 것 같아요. 중국 그 소비 주가 한참 뜰 수 있다. 한참 빵 떠버리니까 그 뒤로 이제 외교 관계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해서 기대감만 계속해서 좀 불어오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자, 그래서 중국 한한령 제재 6년 만에 드디어 K 드라마가 뜬다. 다시 오는 한류일까? 이게 조금 카테고리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미스터 블루, 그다음 대원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A 스토리 팬 엔터테인먼트, 코퍼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이 끝이 아니라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시장에서 오늘 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기업들 제가 분리해 온 거다 보니까 저 종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미스터 블루 아시다시피 얘는 웹툰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무상증자도 좀 실시하고 기업사 이벤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가 전례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중간중간에 이슈도 좀 불게 되면서 개별 종목 이슈에 좀 껴서 조금 주가가 아웃 퍼포먼스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년 전에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종목 자료집에 넣어드려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웹툰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한참 유행할 때요.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10,000원대 중반대 제가 그 무료 방에서 출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종목이 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거의 4배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라간 이유는 사실 그냥 수급적인 움직임이 아주 그냥 강하다. 그 이유가 거의 100% 기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실 거고, A 스토리도 아실 거고요. 팬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주, 게임주 참 매매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국도 껴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가상화폐로 많이 엮이게 되면서 사실 좀 펀더멘탈이 많이 근간이 흔들리는 게임주의 신뢰성이 아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또 한한령으로 인해서 산업계 직접 피해가 온 산업인데 게임주를 이걸 또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과연 뭘 봐야 될까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게임이 아니라 컨텐츠 미디어 쪽이니까 이쪽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중국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콘텐츠 미디어 탑픽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한 5개, 6개 종목을 빠르게 리뷰했는데 그 중에 있어요. 5글자죠.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합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미디어 관련, 이제 콘텐츠 관련 자체 IP나 뭐 판권 같은 거를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재밌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요. 종목명은 조금 이따 공개할게요. 최근에 시가총액을 공개하면은 대략 한 1,800억으로서 시총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래 그 수준대에 있었던 애인데 여기 과거에 이렇게 몇 배 갔을 때가 정말 비이성적이었거든요. 시가총액 1,800억짜리가 시총이 7, 8천억까지 갔으니까 이때는 정말 과열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꺼진 시점에는 한번 살살 다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의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네, 이 종목을 전문가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콘텐츠랑 미디어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갔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 네.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되고 그동안 관련 기업들 중에서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기업은 좀 배제하고 조용한 애들 위주로. 왜냐면은 결국에는 또 한한령이나 뭐 중국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뭐 보복 심리 보복 소비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상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용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조금 눌려 있을 때 이럴 때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안 올라갔고 지저분하지 않은 종목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크게 뭐 이렇게 좀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종목 자료집 지금 바로 공개해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셋.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로 정말로 엄선하셔서 탑픽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다 공개가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내보낸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저 종목 자료집 모두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NTV 같은 경우에는 광고 웹툰 관련주인데요. 이 히든 종목만 잘 보셨더라도 우리가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 행복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히든 종목 네.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할까요? 네,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참 비선호하는 섹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약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제약 관련 종목 중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이 부족하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애들을 좀 추리다 보니까 볼 종목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이제 기업이 조금 좀 청명하고 투명하고 좀 깔끔한 애로 좀 뽑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감기약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국내 약국에서 또 대거 이 감기약을 조금 유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한두 개 와서 마스크를 엄청나게 사재기해서 보따리 싸들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감기약이라는 것 자체가 품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번에 이제 좀 열이 식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너무 테마 딱지는 없고 실적은 적당히 좀 괜찮은 기업으로 뽑다 보니까 이 종목을 딱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이 끝나고 9시에 종목명과 종목 코드를 일괄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 개 섹터 다뤘잖아요. 그럼 세 종목이죠. 플러스 알파 히든 종목, 그다음 플러스 알파 연말 자료집은 종목 개수가 최소 5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제약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기약 제조 관련된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주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혼자 이제 진입하기가 힘든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약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리튬 관련주 그리고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탑픽 종목 자료집 3개 나갔고요. 플러스 알파로 히든 종목까지 하나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엄선하신 연말 종목 자료집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이 약 5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만 이 짱짱한 수익률의 행복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2022년도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이제 또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올해 네. 마지막 방송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저런 시장에서 그런 풍파 속에서 참 터뷸런스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진짜 시장에서 버텨서 참 대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서 제 방에 오시면 항상 건강한 종목들 그리고 선순환할 수 있는 투자 방법과 투자론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조금 아쉽지만 산타랠리는 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렇게 조금 아쉽게 좀 마감을 하지만 또 우리에겐 또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365일 계속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마감 인사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밀렸던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풍파 속에서도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라면 정말 수익률이 짱짱하게 보장되고 또 안전하고 이제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의 행복을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